마음에 드는 방을 봤다면 이제 계약금을 걸어야겠죠. 이제 계약금을 걸기 전에,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을 하나 보고 계약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방을 보다 보면 헷갈립니다. 뭐 관리비도 헷갈리고 거기 월세도 헷갈리고 보증금도 헷갈리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다시 한번 중개사에게 이 집의 보증금, 월세, 관리비, 그리고 관리비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시고요. 어떤 게 별도인지, 뭐 인터넷하고 수도는 포함되어 있고 전기랑 가스는 별도인 건지, 아니면 전기, 가스, 수도 다 별도인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 한번 다시 해보셔야 되고요. 여러 개의 방을 보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면 다시 한번 내가 계약할 방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한 건데 이거를 왜 두 번 보냐고 귀찮아하는 부동산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물론 보통은 아마 2년 계약이 대부분일 건데 1년 계약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1년만 살기를 원한다면 방을 사실 보기 전에 1년 계약 가능한지를 다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계약금 넣기 전에 내가 원하는 계약 기간이 맞는지, 뭐 단기로 알아보셨을 수도 있고 뭐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겠죠. 계약 기간 확인은 꼭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계약금은 얼마로 이체를 해야 되는지, 보통은 보증금의 10%가 통상적이지만 이거는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계약금은 얼마로 해야 되는지도 협의를 해보십시오. 계약금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 사실 거의 없긴 한데 현금으로 준다면 임대인이 계약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사실 계좌이체를 한다면 계좌이체 자체가 영수증이기 때문에 사실 계좌이체를 한다면 굳이 뭐 종이 영수증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약금이나 뭐 나머지 잔금이나 월세를 이체하는 게 등기부 등본을 부동산에서 떼줄 거예요. 그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자, 뭐 공동명의일 수도 있고 뭐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단독명의일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한테 이체를 꼭 하셔야 됩니다. 뭐 부동산이나 제3자, 대리인 이렇게 이체를 하면은 꼭 그런 경우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자에게 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받고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이체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금 넣기 전에 특약이 있을 거예요. 중요 특약이. 예를 들어서 뭐 관리비도 그 특약에 나와 있을 거고요. 주차를 하신다면 주차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만약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주차의 위치가 랜덤인 건지 아니면 꼭 내가 지정된 위치에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 주차하시는 분 되게 중요하죠. 주차하시는 분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애완동물을 임대인의 허락하에 키운다, 이런 식으로 특약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퇴실 청소비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뭐 전자레인지가 고장난 상태다 그러면 주인이 이거를 수리를 해주기로 했다면 그래도 그 특약에다가 전자레인지는 임대인이 수리해주기로 한 조건의 계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특약이 들어가면 좋고요.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특약을 꼭 달아야겠죠. 중개수수료도 한번 계약금 넣기 전에 물어보세요. 중개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그래서 만약에 중개수수료를 깎는 방법을 알려달라 하면 사실 제가 알려주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어떤 방을 500에 50으로 받습니다. 근데 내가 계약하려는 방은 비슷한 퀄리티인데 500에 뭐 49나 500에 45나 뭐 47이나 이 방보다는 더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이 방을 찾기 위해서 뭐 노력을 했겠죠. 이 방을 선택함으로써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2만원이 더 싸다면 1년이면 24만원을 더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만약에 이 부동산이 보여준 방이 별로고 다른 부동산에서 보여준 방이 더 좋았으면 당연히 이 부동산에 계약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격 대비해서 제일 좋은 방을 계약을 할 건데 다른 방을 선택하지 않고 이 방을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얻는 이득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이 사실 중개수수료라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억입니다. 이 아파트는 3억이고 거의 똑같은 아파트는 예를 들어 2억 8천입니다. 부동산에서 이걸 안 보여줬다면 3억짜리 계약을 했을 겁니다. 이 부동산에서 이걸 보여줌으로써 2억 8천에 계약을 해서 2천만 원을 세이브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물론 뭐 깎고 싶죠. 저도 방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한 중개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막 300, 500, 1000단위 그러면은 조금 그렇지만 막 20, 15만원, 25만원 이러면 뭐 거기서도 중개수수료 뭐 깎아달라고 얘기를 뭐 해도 되지만 사실 저라면 중개수수료를 한 뭐 2, 3만원 깎지 말고 월세를 만원만 깎아달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 1년 계약이면은 12만원, 2년 계약이면 24만원을 더 아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에서 수수료 깎는 방법을 안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개수수료 뭐 4, 5만원 뭐 이렇게 깎는 것보다 월세를 만원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개수수료 액수가 100단위가 넘어간다면 뭐 잘 미리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계약하는 집이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주택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상가나 고시원으로 돼 있는 경우 그런 집도 전입신고도 확정일자는 대부분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0.3%, 4%, 5% 주택가가 아니고 0.9% 상가요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내가 계약할 집이 근린생활시설이나 0.9%가 나오는 집이라면 중개수수료는 그 주택가로 좀 해달라고 뭐 협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1년 계약을 주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월세를 조금 더 깎고 싶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2년 계약을 해도 난 무리가 없을 것 같다 하면 내가 2년 혹시 계약을 하면 월세를 좀 더 깎아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주인도 내가 월세를 조금 더 내려주더라도 2년 계약하는 게 더 이득이고 손님도 내가 사실 1년보다 2년이 좀 부담되긴 하지만 내가 2년은 충분히 살 것 같다 한다면 사실 2년 계약을 하고 월세를 깎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을 중개사에게 한번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계약금이라기보다 그냥 계약금의 일부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에 월세 40 그래서 계약금을 100만원 이체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100만원이 당장 안 되거나 뭔가 사정이 있어서 20만원만 일단은 계약금의 일부를 이체를 했다고 해봅시다. 내가 더 생각해보니까 그 집이 별로야.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근데 뭐 어디서 들었는데 24시간 안에 얘기하면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 이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20만원 이체를 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왔습니다. 저는 대구 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와서 방을 보고 계약금을 20만원만 걸고 그리고 대구로 다시 내려갔어요. 근데 주인이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주인이요. 뭐 상황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24시간 안에 말했으니까 그냥 20만원만 돌려주고 계약은 파기하자. 이런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대구로 다시 내려갔어요. 방을 보고 애써서 방을 보고 20만원을 걸고 대구로 내려갔는데 주인이 20만원 돌려줄 테니까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면 이거는 되는 건가요?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입장 바꿔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제 뭐 24시간 안에 말하면은 뭐 해지가 가능하다. 이거는 정말 좀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계약서를 안 썼지 않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요일날 방을 봤는데 임대인이 뭐 지방에 가 있거나 지금 계약서 적을 때 못 올 상황이에요. 그러면 서로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서로 사진 찍어서 주고받거나 뭐 통화나 문자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약금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중요 부분에 합의가 됐다면 그 계약은 이루어진 걸로 보거든요. 여기서 중요 부분이라 하면 그 건물의 뭐 주소나 호수, 보증금, 관리비, 뭐 계약기간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주인과 협의를 하고 주인이 사무실에 나와서 도장은 안 찍었지만 여러분 내려갔습니다. 근데 나 주인 얼굴도 못 봤고 계약서에 주인 도장도 없고 내 사인도 없지 않냐? 나는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겠다. 이게 만약에 정당한 권리라면 입장을 바꿔서 계약할 때 사실 주인이 나오면 좋지만 주인이 여러분이 그 집을 계약할지 알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어느 집을 계약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주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날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빌미로 계약금 돌려달라 한다면 반대로 주인이 여러분이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거나 방을 애쓰게 알아보고 계약금 넣고 됐다. 이제 마음 편히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있는데 주인이 내가 직접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었으니까 내가 받은 20만원만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하겠다 하면 여러분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실 건가요? 물론 받아들이실 분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안 된다고 하겠죠. 계약금의 2배를 달라. 이런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부분에 서로 합의가 됐다면 보통 계약할 때 언제 이사하고 보증금 얼마고 다 협의가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계약금의 보증금의 10% 계약금이든 계약금의 일부를 이체를 했다면 안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그래서 계약금 넣기 전에는 내가 확실하게 이집을 할 거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계약금을 이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일 이체 한도를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해서 보증금이 1000, 뭐 아니면 2000, 뭐 그 이상의 보증금이라 한다면 보통 계좌이체를 그렇게 수시로 몇백만원, 몇천만원 단위를 이체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일 이체 한도가 뭐 200, 500, 뭐 1000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사하는 일이 은행이 문을 여는 평일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토요일, 일요일날 이때 이사하는데 내가 잔금을 이체해야 되는 건 2천만 원인데 1일 이체 한도가 500이면 1회 이체 한도가 아니고 1일 이체 한도를 말하는 겁니다. 1일 이체 한도가 500이면 여러분 잔금을 못 치르고 주인은 그러면 들어오지 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인의 그리고 주인이 그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더 골치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요. 꼭 이사하기 전에 1일 이체 한도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가구 같은 거를 미리 내가 딱 원하는 이사 날짜에 침대나 이런 게 왔으면 좋겠다. 물론 그러면 가장 좋지만 보통 침대나 큰 가구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딱 정해지지 않고 언제부터 언제 사이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사가 5월 1일인데 5월 1일을 예상하고 침대를 주문했는데 4월 28일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침대를 어디다 둬야 됩니까? 복도에 두면 다른 세입자들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하고 나서 주문을 시키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정 안 된다 하면 주인하고 협의해서 미리 짐을 좀 넣어두면 안 되나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잔금을 받기 전에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점은 꼭 참고해서 짐을 나르고 이제 이사를 했으면 일단은 짐 정신 없을 거예요. 일단은 전입신고부터 가서 하세요. 일단 이삿짐 아저씨가 있으면 일단 어느 정도 짐을 다 나르고 시간이 된다면 전입신고를 바로 하십시오.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바로 하시는 걸 그날 바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옵션을 확인해 보세요. 겨울에 이사를 하시는 분들은 에어컨을 틀 일이 없지만 그래도 에어컨이 작동이 잘 하는지 미리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작동이 만약에 안 된다면 바로 그날 임대인한테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좋고요. 어디 좀 구석구석 전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을 때 봤다면 이사 나가면 하자가 또 보일 수 있어요. 그 점을 바로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부분은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